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 코스피가 다시 3,050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폭을 쭉 늘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폭 늘려왔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순매수하고요. 기관은 사흘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 양주체가 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규모 재정 부양안 서명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 시간에 뉴욕 지수 선물이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낸 데 따른 영향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되살아난 투자 심리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 2% 가까이 오르면서 925포인트에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의 전업종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히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슈, 아마 이커머스 업체들의 빠른 배송만큼이나 기대되는 성장 가속화 전망 아닐까 싶습니다. 쿠팡이요, 미국 상장 첫날 시중액 100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서 경쟁업체인 마켓컬리가 그 다음 타자로 나서기 위한 상장 소식을 밝혔는데요. 아메리칸 드림, 이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수익의 꿈을 이뤄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볼까요? 오늘은 이번 시즌 수익률 첫 MVP 전문가와 함께 특별한 히든 카드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함께 추리해 나서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서둘러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을 검색해 주시면요. 히든스탁 전문가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한 주의 마감은 더욱 스페셜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려낸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심층 분석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의 첫 MVP 전문가는 누구일지 이번 주에 수익률 대결 현황, 수익률 성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시즌 첫 MVP의 주인공은 바로 닥터강 전문가의 차지입니다. 3월 한 달간 펼쳐지는 파이널 매치 첫 주는요, 참가 전문가들의 소개와 포트 전략을 세웠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경쟁이 시작되는 이번 주 오늘까지의 수익률 상승분을 계산했는데요. 독보적인 차이로 인해서 닥터강 전문가가 가장 많은 수익률 성적을 내면서 이번 시즌의 첫 MVP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과연 닥터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비결을 알아보는 스페셜 강의와 히든 카드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닥터강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한 주의 마감, 키 든든하게 전략을 채워주실 이분은요. 바로 이번 시즌의 첫 수익률 MVP인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의 마감 양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속에서 이슈화가 됐었던 건 이커머스 업체들의 빠른 이 상승 움직임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마켓컬리 이슈까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좋은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강 전문가께서 바로 이러한 관련 이슈를 다뤄주시면서 전략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KCTC라는 종목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수익률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의 뭐 한 3년, 5년 정도 동안의 유통업계가 거의 이제 사장산업이었죠. 아예 이제 커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해운업계 같은 경우도 도산을 했었던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조선업계에서도 좀 강자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법정 관리가 진행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인수합병까지가 또 진행이 되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게 되면서 뭐 전 세계 해운 운임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치고 그러면서 뭐 컨테이너선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보낼 정도로 유통업계가 지금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 주도 업종으로서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어요.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 9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 제2의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상장의 첫 번째 거래를 굉장히 스타트를 뭐 긍정적으로 끊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나스닥 쪽으로 지금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주도 업종으로서 시장을 좀 지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쪽에서 뭐 유통도 물론 긍정적이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분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아차가 작년 1년 동안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세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시장을 좀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을 계속적으로 띌 수야 있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런 종목들로서 지금 타이밍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버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주도 업종에서 좀 부수적으로 얻어 가실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이 중소형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흐름들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당장 이제 어제라던가 오늘까지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상승을 불러일으켜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자동차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굉장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이제 아이오닉 5가 양산에 돌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아차 쪽이 현대기아차의 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시스템을 탑재를 한 EV6를 이제 3월 말부터 사전 예약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2연속으로 매출이 100조가 돌파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 쪽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4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현대차가 시대 흐름에 발 맞춰가지고 이번에 주력 이제 라인업으로서 아이오닉 5 쪽과 EV6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거의 1년 정도 동안에 자동차 부품주 계속적으로 중요하다. 2021년도 계속적으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많은 종목들도 이제 좀 적중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 기대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오늘도 한번 집중을 해보실 만한 종목들, 내용들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이제 잘 시청을 하시면서 어떻게 현재 상황 속에서 주도주에 여러분들이 타실 것인가, 탑승을 해서 이제 날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타가지고 갈 것인가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체크하고 시장 속에서 수익 전략을 챙겨주시는 닥터왕 전문가. 바로 이번 시즌 속에서도 첫 수익률 MVP가 되셨습니다. 닥터왕 전문가의 새로운 전략 잠시 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이 또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히든 스탁 파이널 매치에 적용되는 룰부터 좀 고지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엔 역시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률 MVP 닥터강 전문가의 비법을 찾아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2021년 상반기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주중에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현재 수익률 1위와 2위의 수익률 격차는 단 0.02%포인트. 그만큼 치열했던 이 수익률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그 우위에선 전문가, 바로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또 한 주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챙겨내면서 수익률 MVP가 되었는데요. 닥터강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오늘 자세히 만나볼 테니 여러분들 잘 비법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닥터강 전문가가 제시했었던 히든카드 아진산업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가격 전략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의 가격 전략은요. 매수범위 3,600원에서 4,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가격은 3,300원 제시해 주셨으니 가격 체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률 MVP인 닥터강 전문가의 승리 요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의 순위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다른 전문가들과는 달리 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에서는 다들 대단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닥터강 전문가가 한 주간에 20%대의 수익률을 추가해냈고요. 수익률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나은 수익률 성적을 낸 그 비법은 뭘까요? 사실 뭐 이번 주 장이 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주부터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 조금 약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은 좀 운이 좋게 장이 빠지는데도 좀 잘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앞에 지금 금요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편입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뭐 우리기술 투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세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당장 이제 한 달 전에 형성을 했었던 최고가 구간에 근접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비덴트라던가 위지트 이런 종목은 안 움직이면서 좀 이제 이 우리기술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만 올라갔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운 좋게 뭐 마켓컬리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올라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오늘 마켓컬리 얘기가 나와주면서 마켓컬리 쪽 투자를 했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에서의 벤처 투자라고 하던가 아니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켓컬리 쪽 지금 투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었죠. 사실 이제 이 창투사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리기술 투자랑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 타이밍에 올라가도 뭐 올라가면은 좋기는 좋은데 기대했었던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운 좋게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수익률보다 제가 기대를 하는 재료들이 조금 더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큰 수익률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분명 닥터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좀 더 시장보다 강했다라고 전략에 대해서 강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새로운 종목도 기대가 되고요. 닥터강 전문가의 포트에 열기를 채우고 있는 종목들 좀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흐름 자세히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당장 이제 1차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1차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2017년도 대비를 해봐도 현재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대금이 훨씬 더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펀더멘탈도 없고 뭐 배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치가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비트코인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운용사들에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긍정적이건 뭐 말건 펀더멘탈이 좋건 말건 상관없고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위탁 수수료를 발생시키거든요. 이게 다 전부 다 운용사들의 돈입니다. 하루에도 수십억씩 지금 영업이익으로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지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거래소 쪽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크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거의 빗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업비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이 두나무 쪽이 현재 지금 이 지분을 카카오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7, 8% 정도 상당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카카오가 현재 실적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결 실적에 있어가지고 거의 7, 80%의 영업이익이 두나무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바로 두나무 상장. 관련된 내용이죠. 진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이 기업 공개, IPO를 통해 가지고 투자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를 하고 전 세계 지금 이 업비트가 4위권의 거래소인데 전 세계 1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위한 그런 자금 조달 계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가지고 오너 쪽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푸판 같은 경우도 뭐 상장으로 대박 났죠. 그리고 이제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거의 상장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두나무 상장 얘기도 조만간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최대 수혜주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우리기술 투자하고 H넘 인베스트먼트까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의 지분을 거의 카카오랑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6, 7%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17년도 당시 때도 우리기술 투자가 가상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였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입니다.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여줄 때 급등세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이 날아가면서 훨씬 더 시장의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고 두나무 쪽의 운용사의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017년도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있어가지고 비트코인만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작년, 재작년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6,60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지금 한 1,200%, 1,30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만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이제 주포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상화폐 이후에 급등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알트코인이 현재 지금 급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빗썸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 상장이 업비트에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알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수혜주는
빗썸 쪽, 뭐 비덴트나 위지트 쪽보다는 우리 기술 투자 쪽으로 엮이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차트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뭐 1월 달에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3달 정도 동안에 큰 흐름들은 지금 나와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이 6,500원짜리 가상화폐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만 조금만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금세 뚫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일단은 이 구간까지만 올라가면 30% 정도 수익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을 좀 강하게 준상한가 내지 상한가로 돌파를 찍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구간을 쭉쭉쭉쭉 크게 한 목표를 해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수익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확률이 100%는 아니겠죠. 손절가 항상 유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높이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살펴봤는데요. 6,500원 구간이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KB 오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왕 전문가 현재 포트폴리오의 전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전략 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전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KB 오토시스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앵커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쿠팡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전에 선침해가 가능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단발적으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쿠팡만큼은 안 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마켓컬리 관련주들을 쿠팡 관련주처럼 뭐 펑펑 터진다. 뭐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KCTC라는 종목이죠. 맞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작년에 한번 찍어드리고 올해 한번 찍어드렸어요.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한 3개월 정도 동안 2번이나 찍어드렸었는데 제가 찍어드린 라인대가 이 자리입니다. 3,000원대 후반대. 이 구간이 이제 N자형 파동으로 이 61선 구간대를 안 닫고 가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전고점 돌파 기대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이때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표가 한 40% 이상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구간 제가 목표가 드렸는데 이틀 만에 바로 이제 상한가 찍고 다음날 20% 갭상승 나와서 바로 이제 한 50%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달에 이 종목이 KCTC라는 종목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급등주 3파동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오고 장기 평선 구간에서 한 템포를 더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구간이 나오는 이 3차 파동 구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찍어드렸었던 구간이 여기 이제 4,000원 라인대죠. 급등 직전에 한 찍어드리고 한 2주 정도 만에 상한가가 이제 3방 정도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제가 이제 뭐 쿠팡 관련주들을 찍어드렸지만 이런 흐름들을 마켓컬리 쪽에서는 사실상 좀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전략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좀 길게 크게 좀 목표를 하실 수가 있는 쪽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업비트 쪽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큰 테마가 자동차 부품 쪽 계속해서 순환매가 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이전까지 첫 상한가 12월 23일 때 첫 상한가 나오기 전까지 일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전혀 뭐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도 같은 게 기아차가 사실 2년, 3년 정도 동안에 뭔가 시장을 뒤흔들 만한 뭔가 강한 이슈가 나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KB오토시스가 이렇게 뭐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지금은 기아차가 현재 전기차를 내놓습니다. 아니면은 1월 달이라던가 2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지금 애플 쪽이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위탁 생산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아차 쪽, 현대차 그룹 쪽과 연계 이슈가 뜨게 되면서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1년 동안 닥터광 전문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부 다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구간까지 반드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5조 원 정도 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한 12,000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현대차 쪽에서 전기차를 내놓은 게 아이오닉 5예요. 근데 이 아이오닉 5가 우리나라에서 하루 만에 26,000대가 사전 예약이 완판됐어요. 1년 동안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이 전기차 업계에서 15%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이 연간 판매량을 현대차가 하루 만에 앞지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도 추월을 하게 되면서 900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좀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600조까지 올 정도로 시장을 지금 전 세계를 점령을 하고 있는 이슈인데 지금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AS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완성차 쪽에서 열심히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S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요. 마감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줬는데 지금 이번에 3월달 말에 나오는 기아차 쪽의 전기차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보다 차체도 크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용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제로 빼기 5초대인데 3초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대감이 당연히 사전 예약 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 기대감으로써 애플카 쪽과 연결이 되었었던 기아차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KB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이 애플카 관련주로서 기아차 쪽에 이제 조지아 공장 쪽으로 지금 한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신규 공장을 증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구형테크와 더불어가지고 2등주로서 이제 KB오토시스가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이 10,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이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KB오토시스 2연상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달 정도 동안에 쉬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장기평선 구간대를 딛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평선만 이탈을 하고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포입상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전부 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개미털기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시작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보조 지표가 지금 보이시는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초록 선, 검은 선,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 주식을 시작을 하셔서 맨 처음 본 게 이거다 보니까 이걸 이탈을 시켜버리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탈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주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을 왜 치는가 하면은 여기서 단기 평선을 이탈을 하면은 장기 평선까지가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굉장히 멉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거의 마이너스 20% 구간까지가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안 주고 여기 구간에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KC라는 종목이죠. KC 같은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평선 구간대를 이탈시키는 구간이 나오고 장기 평선을 딛지를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바로 쌍분 구간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KB오토시스에서도 한번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EV6라는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이오닉 5의 사전 예약 완판 그러면 지금 양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의 한 4위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한 비중이 점유율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 주력 라인업을 아직 안 냈어요. 고작 그냥
코나 이 정도로만 해도 사위권을 했는데 지금 전용 플랫폼을 탑재를 한 EV6와 아이오닉 5가 나온다? 이거는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나 이 지금 아이오닉 5 쪽과 EV6 특히나 강한 이슈로 부각을 받았었던 애플카 쪽과 기아차 협력 기대감이 나왔었던 그러면서 기아차 쪽으로 납품업체들이 다가오는 주중이나 뭐 3월 월간으로 좀 강한 시세 한번 동반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 오토시스까지 우리가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S 진행에 맞고 닥터관 전문가가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찾으러 갑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 가장 많은 수익률 성적을 낸 수익률 MVP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새로운 히든카드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3번의 힌트가 제공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시면요,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추리를 시작해 볼게요. MVP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앞서서 이 세상이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자동차 그쪽에서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는데요. 힌트 1번에서도 그 이야기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 주목받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LG전자가 좀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제 애플 쪽에서도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공룡업체들이 많은 상황이고 일단 선발주자로서 테슬라가 현재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제 시장을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빠른 진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빠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플카에 대한 완성도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마땅한 지금 위탁 생산 업체가 나와주지를 않고 있어요. 당장 뭐 닛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폭스바겐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까지 계속적으로 협력 얘기 나왔지만 지금 애플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너희들 거 브랜드를 다 떼고 사과를 박자. 애플 아이폰 뒤에 있는 것처럼 그 애플 로고를 넣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이폰을 생산을 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업이익을 잘 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애플 쪽에서 설계만 하고 부품 조달해줘가지고 생산만 하는 그냥 이제 뭐 말 그대로 공장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사실 애플카라는 게 워낙 좀 매력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해 다시 삼성전자 쪽 갤럭시를 꺾고 다시 한번 이제 점유율 1위를 좀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미래차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접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나와줄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까지 완벽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봤으나 사실 폭스콘처럼 위탁 생산 업체로 전락을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본인들의 브랜드를 다 잃고 돈도 별로 못 버는 그냥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쪽 같은 경우 완벽하게 위탁 생산 업체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술력이 훨씬 더 좋은 완성차 업체들을 찾는 것보다 다른 이제 지금 현재 위탁 생산을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 쪽과 커넥션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폭스바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포드 이런 걸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캐나다 쪽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 볼 수 있는 마그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애플 쪽과 위탁 생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다 얘기가 나왔고요. 아니면은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그러면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폭스콘 쪽으로 아예 그냥 설비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애플카까지 위탁 생산을 할 것이냐. 사실 지금 이 애플 쪽에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눈에 띌 정도로의 이런 실적 상승 같은 경우는 나올 수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애플이라는 이름이 워낙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좀 강합니다. 일단 폭스콘은 제쳐두고 여기서 마그마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가 나왔죠. 바로 이제 LG전자 얘기입니다. LG전자가 지금 가전제품 쪽에서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지금 삼성도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여기서 지금 돈이 되다 보니까 LG전자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LG전자의 지금 가전제품에 대한 그런 점유율 그러면서 이런 명품에 대한 그런 가치 여기서 이거를 자동차에다가 이 가전제품을 탑재를 하는 그런 지금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LG 쪽에서 마그마 쪽과 차량 부품 관련된 컨소시엄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서 LG전자 관련된 내용들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일단은 이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게 지금 대성파인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애플카 쪽, 그러면서 마그마 쪽, 그러면서 LG까지 같이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차전지 쪽으로 TSI라는 기업도 거의 이제 상한가 구간까지 거의 근접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제가 방금 이제 AS를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차 관련된 내용으로 아니면은 전체 테마를 견주어 본다라고 해도 이 1차 파동 구간에서 70% 이상, 80% 이상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궈내는 구간, 기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파동이, 2차 파동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애플카 관련된 내용으로 기아차, 애플카 협력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느덧 지금 거의 한두 달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플카 관련된 내용에서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금 마켓컬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급등 타이밍이 나오는 게 좀 테마주 종목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KCTC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이제 해운 지수가 급등을 하고 뭐 사상 최대치를 치다 보니까 KCTC 같은 경우도 1차적인 급등이 나오고 거의 두 달 정도를 눌렸어요. 그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KCTC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차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거의 만으로 두 달 정도 동안을 눌렸어요. 전혀 이 종목이 가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도 없으신 구간 딱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끝났구나 주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찍어 드렸죠. 그리고 나가지고 KCTC가 바로 쿠팡 최대 수혜주를 엮이게 되면서 가장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좀 시장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열심히 따라가신다라고 하더라도 큰 수익이 거두시기 힘들어요. 사실 이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30% 이상, 한 50% 이상 이 정도는 좀 투자자 여러분께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여러분들 눈으로도 괄목할 만한 계좌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캐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애플카 관련주, 기아차 관련주, 그러면서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 LG 관련주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카가 이 스마트폰처럼 위탁 생산에 대해서 무게감 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선정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여기와 관련된 이슈, 이 속에서의 관련 종목 찾고 있는데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힌트 2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를 통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이 자동차 부품주 쪽이 워낙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훑어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그냥 뭐 고정을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2차 전지 생산을 하는 업체 중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독보적입니다. 사실 시장 점유율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CATL 쪽이 점유율은 조금 소폭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식이 되는 품질 자체가 품격이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서 LG화학은 명품 배터리다라는 그런 브랜드가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관련된 배터리데이 기대감으로써 올라갔었던 2차 전지 업체들, 특히나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 시장 지금 디젤 엔진 판매 금지를 하게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0%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유럽 쪽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같이 지금 진출을 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좀 떠올라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추리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문자가 많이 온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 종목 정답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조금은 어려우신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애플카 위탁 생산 어느 쪽에다 하게 될까? 여기에 이슈 맞추면서 관련 종목들 찾고 있어요. 근데 큰 종목들은 기억이 납니다. LG전자,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 워낙 자동차 부품주를 통해서 큰 수익률을 챙겨주셨잖아요. 대형주들 많이 생각나는데 자동차 부품주 어느 쪽으로 잡아보면 좋을지 어렵습니다. 좀 좁혀주시죠. 사실 뭐 LG전자나 LG화학은 닥터강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쪽에서 상한가를 찍는 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뭐 긍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저는 그 긍정적인 대형주에 납품을 하는 스몰캡 종목들을 찍으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기업 아니고요. 지금 뭐 LG화학 쪽 2차 전지 부품 납품 업체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고 투자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뭐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우리 잘 찾아보도록 하죠. 힘이 강한 종목들,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주로 보여주셨는데요. 닥터왕 전문가의 히든 종목 무엇일지 마지막 힌트 확인해 볼게요. 급등주 3파동의 법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닥터왕 전문가가 큰 수익률 냈을 때 이러한 힌트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KEC도 있었고요. 신성델타테크도 있었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그러면서 매수 맥점을 왜 전문가님이 이 타이밍에 이 자리에서 좀 매수 맥점을 찍어 드릴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짧은 강의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급등주 3파동의 법칙 관련된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시청해 보시면서 히든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보니까요. 신성델타테크 또는 하나기술 정도 들어와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 바로 MVP 전문가의 수익 비법이 담긴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닥터강 전문가가 짧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강의도 준비를 되게 잘해왔는데 많이 강의를 드릴 시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마치고 제가 10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좀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준비를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게 2020년도 자동차 전체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900조 원부터 600조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한 30%, 4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판매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 업체의 전반적인 판매량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19년 대비를 한다라 200만 대를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 2020년 같은 경우 한 3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시장 성장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되는 상황이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현재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이제 초심자의 입장으로서 시장을 개척자의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술을 축적을 해놓은 완성차 업체들의 이 마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품질 이 부분을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폭스바겐이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이번에 뭐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폭스바겐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거의 지금 다 따라왔습니다. 13%까지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GM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가 합쳐가지고 몇 등이냐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점유율이 지금 한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현대차가, 기아차가 주력 전기차 라인업을 양산을 시작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둬들인 이런 지금 점유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 미주 지역 이번에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점유율을 한 9%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인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폭스바겐 쪽하고 현대차 쪽하고 동급 모델의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어느 차가 더 좋냐 이런 거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인 골프 차량하고 현대차 쪽에 이번에 i30하고 어떤 차가 더 좋냐 현대차가 탑기어 쪽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폭스바겐이 1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점유율을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요한 거는 뭐다? 올해 초에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을 결정을 하는 고급차 판매량.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분기, 3분기 대비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밖에 3%도 안 됐어요. 근데 하반기 때 제네시스가 폭발하는 판매량 덕분에 영업이익이 5%, 6%까지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다? 지금 2021년 1분기 때 제네시스 라인업의 전기차가 출시 예정입니다. 1억이 기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폭발하는 실적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마치고 10시 이후로 진행을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자세한 얘기들,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어떤 종목을 찍으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시청하신 분들 방송 10시 방송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가해낸 MVP 닥터왕 전문가의 강의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만 한데요. 잠시 후에 닥터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데요. 닥터왕 전문가가 준비한 수익의 비법 리얼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닥터왕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